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이 많은 나라라고 느낄 때가 이런 포럼을 열 때 같습니다. 내노라 하는 월가 거물이 다 사우디로 모였습니다. 사우디에서 매년 열리는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Future Investment Initiative 이런 포럼입니다. 모처럼 월가 거물의 뷰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좋은 자리였습니다. 단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들이 전망하는 연내 금리 인하 뷰였습니다. 이날 올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스탠다드 차터드, 칼라일, 아폴로 등 최고 경영자들이 손을 들지 않았다. 아무도 들지 않았다. 대다수가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뷰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점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월가가 얼마나 금리 인하의 보수적인 뷰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거를 한눈에 보여주고요. 결국 시장에서는 압도적으로 올해 2번의 인하를 예측하고 있지만 그보다 좀 더 하이 레벨의 의사결정에서는 한 번이 압도적이다. 이게 지금 월가의 상황이다. 이렇게 전달 드립니다. 왜 한 번밖에 금리 인하가 없겠느냐? 그건 역시 미국만 안정적인 성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유럽과 중국은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미국의 성장세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요약이 되고요.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여전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말하기를 최소한 올해 25bp 인하는 있다고 말하는 게 타당하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큰 임베디드된 인플레가 있다. 정부 정책이 지금 인플레이션적인 상황을 부추기고 있고 그게 이민이든 온쇼어링이든 여튼 정부의 정책이 인플레를 부추기고 있고 앞으로 그 결과 우리는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만큼 낮은 금리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솔로몬 골드만 회장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단기 금리보다는 결국 장기 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정책 변경이 없고 계속 이렇게 지출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장기 금리를 올리는 동인으로 활용이 될 것이다. 올해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겠다고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게 타당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성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인플레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연준이 결국 다시 또 데이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 같고 지금 10년물 금리 4.3% 이게 지금의 어떤 우려가 충분히 반영된 수치냐 이런 질문에는 시장은 시장이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의 지출과 부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의 이자 부담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국 국채는 새로운 구매자를 유치를 해야 할 것인데 결국 이런 상황이 장기 금리에 압력을 가할 위험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블랙락과 골드만 회장 2명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장기금리가 지금보다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화상통화를 했는데요.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지금 AI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하게 될 때까지 지금 시점에서 3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28년이나 29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전 세계적인 인구 성장률 그게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한국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현재 약 3분의 1, 어쩌면 그보다 더 인구가 내려갈 것이다. 유럽도 지금 인구의 절반 정도, 어쩌면 그 이하로 내려갈 것이고 지금의 이 인구 감소의 복리 효과가 지속이 된다면 3세대를 거치는 동안 많은 국가들이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줄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이런 사례가 전 세계적인 굉장히 화제를 모으는 그런 데이터인가 봐요. 이 압도적으로 낮은 출산율, 이게 세계적으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머스크조차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영담이겠죠. 그래서 나는 항상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나는 실천에 옮겼다. 그러니까 나는 애를 많이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년 안에 화성에 스타쉽을 발사할 것인데 그게 잘 되면은 그 다음 2년에는 유인 탐사선을 보낼 거고 그리고 2040년쯤에는 인간보다 휴머노이드가 로봇이 더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보면은 좀 더 거시적인 세계관 이런 미래상 함께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오늘 경제 관련해서는 이 내용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저희 브랜비어 시간에서도 많이 다뤘던 연준 출신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3의 법칙 창시자인 클라우디아 3 이번에 나오는 고용보고서 굉장히 안 좋게 나올 수 있다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잘 해석하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3룰은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다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 실업률 최근 3개월 이동평균이 1년 내 3개월 이동평균 기준, 3개월 이동평균 기준 최저치 대비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경험치기 바로 3회 법칙 3룰인데요. 근데 최근에 2달쯤 전에 이 미국 경제가 3룰 경고 등이 발동이 됐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 화제의 인물이 됐던 클라우디아 3은 방송에 나가는 때마다 최근 실업률이 올라서 미국이 3회 법칙이 충족하는 상황이 됐지만 이번은 예외다. 내가 만든 3회 법칙 이번에는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디펜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튼 3위 이번 주 고용보고서에 상당한 왜곡이 있을 수 있다 경고를 하는데 최근에 얘기한 크리스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을 인용합니다. 다음 FOMC 직전에 나오는 고용보고서를 해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월러 이사가 보기에 최근 2차례의 태풍 굉장히 강력했죠. 이 태풍과 보잉 파업으로 인해서 상당하지만 일시적인 일자리 손실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들이 이번 달 고용을 10만 건 이상 줄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이 연준이 FOMC를 앞두고 아무 의견도 낼 수 없는, 연준 위원이 의견을 발표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 나올 거기 때문에 연준 위원 아무도 이거를 맥락에 맞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3의 해석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일자리 증가가 팬데믹이 있기 전 2017년, 19년까지 평균인 월 18만 3천 명으로 돌아왔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3이 일단 논리를 이렇게 구성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통상 90% 신뢰 구간을 설정하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3만이 나오기 때문에 90% 신뢰 구간에서 많게 나오면 30만이 넘을 수 있지만 낮게 나온다면 90% 신뢰 구간 안에서 최저 데이터가 5만 3천 정도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월러 이사의 발언대로 10만을 빼버리면 무려 마이너스 5만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지만 3의 얘기대로라면 여기 매몰돼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이 마이너스 수치가 견고하게 성장하는 경제, 노동시장과 일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3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통계적 구간의 하한성을 설정한 다음에 마침 이번 달 데이터가 이 하한선에 근접하게 나오면서 하필 고용을 10만 깎아먹는 이벤트가 겹치면 두 개 안 좋은 게 더블이 나서 나올 수 있는 해프닝에 가깝다는 거죠. 설사 이렇게 나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라. 패닉에 빠지지 마라. 왜? 부정적인 일자리 순증은 심지어 좋은 경제 상황에서도 드물지 않았다. 가끔 나왔다. 팬데믹 이전 3년 동안 그 달 중에 10% 달에서는 10만 명 이하의 고용 순증이 있었고 2017년 9월에는 심지어 마이너스 3만 3천이 나온 적이 있다. 당시 예측은 9만 2천이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낮은 고용 순증이 실업률의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너무 매몰되지 말자. 그래서 10월은 정말 이 고용 데이터를 해석하기 어려운 달이 될 거고 그래서 세부 사항을 신중하게 읽어야 된다. 이런 게 3의 경고등입니다. 만약에 3의 경고가 맞다 하더라도 이럴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그러면 이날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은 거를 보고 시장이 이거를 일시적으로 금리 인하 동력이 다시 생겼어. 더 50bp나 또 가능해.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 러셀 2000을 특히 필두로 증시를 또 말아올릴지 호재가 될지 아니면 다시 또 수면 아래로 또 완전히 저 멀리 박혀있던 그런 침체 내러티브가 다시 이렇게 싹 올라와서 또 증시를 내리는 압력이 될지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채권 시장은 어떻게 또 움직일지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 포인트, 단기 베팅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나오는 고용 데이터 굉장히 중요한 단기 지표일 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사전에 잘 챙기시기를 빌겠습니다. 저희가 또 생중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브랜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가월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